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일주일을 마감하는 또다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지수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또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었던 게 또 이번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으로는 문자 보내시면 안 되고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013-3366-0110번으로는 문자를 보내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요. 꼭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좀 깔끔하게 일주일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나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 방향성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죠. 어렵죠? 그 답을 오늘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이 보겠습니다. 1939.64포인트로 0.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한다, 그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같이 볼게요. 수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세는 저가 매수세 종목군들,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0만원대에서 약보합권의 모습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소폭 밀리면서 또다시 바뀌었죠. 현대차가 2등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 2.5% 반등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삼성생명이 다시 0.4%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고, 역대 그 공모를 했던 부분에서 1위가 바로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요번에 삼성 SDS가 1위를 차지하지 못했죠. 역대 2위, 1위는 이 삼성생명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아차가 2.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운송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운송업종이 보시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해운, 그리고 유공 자체에서 물동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유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캐시카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부분?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는 택배 아저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유군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캐시카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군이 1등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화학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3%대, 롯데케미칼이 4%대,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군들도 오르는 이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유를 기본적인 부분을 해서 공정 자체를 거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바로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매출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되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4%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 개를 정도를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빠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겠죠. 자, 원화는 약세 기조가 다시 한 번 더 변하고 있고, 거기에 달러화는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곡물, 옥수수나 아니면 대두, 콩,
마찬가지로 어디서 거래를 하냐 하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만큼의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월 산업동향 지표상에서 광고목 생산 지수를 보면 음식료 업종에 대한 판매량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민간 소비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자, 534.84포인트 나타내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쩐지 무조건 그렇습니다. 시장은 빠져야지만 오릅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수급적인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종만이 지금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종은 왜 산다? 예, 회전율이죠. 회전율이고 다른 업종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이 마이너스 3%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 강세, 파라다이스가 오늘 많이 빠지네요. 4%대. 자, 그리고 컴투스가 오늘 또 마이너스 3%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1%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CJ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이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무슨 일인지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다음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 오늘 3.7%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빠지는 원인은 뭡니까? 바로 단기순 손실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3분기 실적 제가 어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 시장의 흐름상으로 그 부분 자체를 파악을 미리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카카오톡이 아무리 실적이 많이 나더라도 다음은 2위 업체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1위에 돌아갈 수 있는 프리미엄 자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3분기 실적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다음을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업종으로 의료기기 업종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의료기기 업종들 오스템 임플란트 마찬가지고요. 바텍 아니면 인바디, 세운 메디칼 이런 종목군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다. 시장의 오늘 분위기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세 자체가 올려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자, 환율이 1090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7원 40전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크게 변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환차손이라든지 환차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금리나 환율로 인해서 머니게임이 진행되지 절대로 주식시장에는 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35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아니면 오늘 정전멘토님한테 꼭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정지현 멘토입니다. 네, 아유, 어색한 그림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선현 멘토가 부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현 멘토님이 대신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일단은 먼저 당첨자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서비스, 네, 당첨자 멘토링 서비스 당첨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막 준비됐습니까? 자막 나가고 있습니까? 예, 자막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400번님, 그리고 1659번님, 그리고 2128님, 그리고 1160번님, 자, 축하드립니다. 자, 멘토링 서비스 당첨되셨고요. 자, 이어서 누적 수익률 잠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님이 52.4%고요. 제가 11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오늘 선상주 둘 다 나왔네요. 네, 정지현 멘토님은 K로 시작하는 K 뭐가 되겠고요. 저는 자, 시옷으로 시작되는 글씨 수가 많죠. 예, 8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선상주도 오늘 나왔고요. 일단 저도 오늘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달라진 부분을 조금 느끼셨을 건데, 자, 명예의 전당 종목이 한 개가 추가됐죠.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잠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정리를 했고요. 상당히 이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요, 이 종목 3개월 동안 들고 있었어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 3개월에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을 그 기업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간 자체를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게 또 주식 시장입니다. 저는 항상 빠질 때마다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너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란불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라겠고요. 자, 적금 이자가 1년에 실질금리가 1.2%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식 3개월 들고 있었는데 30%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 아닙니까? 맞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상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 네, 현대상선을 네. 현대상선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박스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게 되면 12,500원대 하단권역 같은 경우는 뭐 9,000원대 초반권역이란 말이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자리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낙폭과대로 들어간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권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다는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00원 이탈 시죠. 그러니까 3%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고 한 11,0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인 접근, 요 부분들만 허용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저희들의 의견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키스트 보내신 분 저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인데 빠졌어요. 빠졌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려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항상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거 키스트를 보면 뭡니까?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김수현 씨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별그대가 큰 히트를 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상한까지 말아 올리는 것은 뭡니까? 또 이렇게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상한가를 찍었다가 13% 또 다시 내려왔어요.
개인의 심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상한가 유지되는 거 아닌갑다. 아, 이게 실적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갑다라고 또 혼자 또 생각을 하고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세를 바라고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이 종목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트렌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첫 상한가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매도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CJ제일제당이 오늘 4%가 넘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죠.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입니다. 28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일단 거의 뭐 바닥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수섹터 원화에 대한 환율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보유자의 좀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5개월선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33만원, 34만원 정도 대선 충분히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는 점, 라이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괜찮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마크로젠이 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조현상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다른 여타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들하고 같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분기 실적 자체는 저도 요거는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뭐 과감하게 제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늦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실적 발표하고 움직이더라도 끼해야 뭐 2%, 3%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적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자는 의견 조금 드리겠고요. 자, 한번 같이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에서 지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매물 자체가 차익에 대한 매물인지 아니면 매집에 대한 매물인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바라보시고 주가가 좀 더 빠졌을 때 실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SCD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매수. 자, 정전 멘토님. 네, 일단 SCD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2,6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려내렸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손절 라인을 잡고서 들어갈 수는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4억 확정치가 좀 나왔네요. 그럼 상반기 때에 44억 정도가 났고 3분기 때 합치면 68억 정도가 났는데 일단 예상을 하고 있던 80억 정도는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당분간은 이 2,000원대 초반권역에서 1,700원짜리 때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을 하고 혹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각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3위각기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3위각기가 이게 중국에 지금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글자 이름인데 예, 뭐 괜이죠. 그 피아노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업체에 대한 지분 자체를 팔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얘들이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 그 주식을 상당히 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가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삼미와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고 상당히 고가 권역의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쉽게 주식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점 자체가 지금 애매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주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고가 권역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는 상황이고, 거기 하단 권역에서 보시면, 자, 앞에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차적으로 모아고 두 번째 모으고 이 자리 자체에서 이런 행보 권역이 상당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기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시청자님이 들어가기 조금 힘든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리를 골라야 되냐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은 돌파 권역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을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그리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님 의견이 또 왔네요. 1160번님이 이상로 멘토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멘트를 받으면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전화는 먼저 정재훈 멘토님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컴투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만 원에서 네? 매수를 해서 15만 원요. 15만 원이요? 네, 매수를 해서 20%. 네.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어제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빠졌다고 매수를 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실적이 좋게 나왔죠? 네. 아버님 게임 하세요? 게임 안 합니다. 네? 게임 안 하세요? 네. 그럼 단기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네. 주식 단기 매매 갖고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아버님. 일단 그건 알고 계시고요. 네. 요즘에 이 컴투스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유료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이거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든데 이 현질이라고 해요. 현금 갖다 결제를 하고 막 온라인으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마지노선 자리 때는 한 12만 원 정도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요? 12만 원. 12만 원. 네,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 한 19만 원 정도예요. 위로 15만 올라가게 원요? 되면 네? 다시 한 번 얼마요? 말씀해 주세요. 19만 원이라고요. 19만 원요? 네, 15만 원에 예. 매수하셨죠? 예. 결국 12만 원에서 19만 원 박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간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거 올해 못 갖고 가실 것 같다. 예. 그러면 16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파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네.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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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TV 소리 좀 뮤트로 예, 조금 예. 맞춰주시고요. 예. 예, 예.
예, 전화 목소리는 대신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CJ 제일제다 아니 대한통운이요. 예. CJ 뭐 어떤 거요? 예, 대한통운이요? 예, 매수해도 될까요? 아, 매수해도 될까요?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예, 예.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아, 이제 매수, 요거 매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 예, 예, 그런 거죠. 예, 예. 자, 일단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뭐 좋은 회사예요. 맞죠?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회사고. 예. 사실은 이게 유군 교통 자체는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런 부분상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지형을 보면 예. 이제 왜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하면 대부분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아, 수도권이죠. 예, 그렇죠. 맞죠. 예. 그럼 수도권에서 모든 거기가 이제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점이 되어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쫙 뻗어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항상 거기에 대한 물류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는 상당히 제일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류 기지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상당히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택배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싼 물건을 사든 비싼 물건을 사든 똑같이 택배비는 2,500원입니다. 맞죠? 예? 배달이 오면.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물량 자체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라마틱하게 급반등이 나오긴 힘든 유가입니다. 예. 아시겠죠? 유가가 하락되면 그만큼 기름값이 적게 드니까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예.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예. 지금 매수를 하시면요. 어떤 가격대 18만 원대를 잡으시고 분할 매수 가격대를 18만 원대부터 하단 권역으로 잡으셔가지고 얼마대까지 매수를 하냐면 16만 원대까지 넓게 분포를 하면서 사세요. 어차피 갈 종목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단위를 맞춰놔야지만 시청자분이 덜 힘들세요. 예.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 높은 가격대에 잡게 되시면 나중에 이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시청자분 못 견디세요. 예. 차라리 분할 매수로 내려올 때마다 오늘도 기회를 주는구나. 오늘도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조금 대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매도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전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차 최근에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16만 8천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우선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가 정도 자리대가 약 21선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에 오게 되면 일단 그 위로 일단 손실 없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잡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빠지니까 ELS 낙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한 12만 원대 정도의 낙인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선 한 번쯤은 매도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니 매수해도 될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완니가 주가가 안 왔죠 아직. 네, 완니. 네, 한번 뭐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안에서 막 PD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완니인데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완니를 발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조금 지금 발음이 조금 꼬이는데, 자, 완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그 테라코타 장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벽지에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벽지나 아니면 그 밖에 건물 외관에 보면 진흙 용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런 타일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없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고, 주가가 빠질 부분은 아니에요. 크게 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가격 단가를 조금 더 잡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상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자리죠. 자, 2220원, 2230원.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자, 지금 여기서 꾸준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뭐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자리 좋습니다. 하단 권역 지금 잡아줬고요. 이 자리에서 올라간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자,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길게 보시면요. 자, 단기적으로는 위에 260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 이 자리 자체에서 오늘 만약에 사기가 힘드시면 내일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사시고요. 오늘 지금 변동폭이 고가 권역은 3%, 저가 권역 5%거든요. 마이너스 5%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개인은 잘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레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크레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듀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이 있죠.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 SDS 상장 부분들이 좀 남아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상장할 때까지도 어느 정도 강세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눌림목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2,000원 이하 권역으로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 8만원대를 목표가로 좀 정해놓고 보신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좀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이 오셨습니다. 0062번 님이요. KCC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CC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힌트 좀 주세요, 그러면. 이 기업은요, 일단 턴어라운드가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됐고요.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상당히 많죠. 실적 좋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70%가 실적이 좋대요. 상당히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림당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에림당. 자, 에림당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에림당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림당은 출판업체죠. 출판업체고. 자, 주가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눈이 항상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오는데, 자, 에림당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어때요? 자,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주가 추이 중의 부분에 한번 같이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 자리인데 지금, 자, 6,070원 자리 지금 돌파가 일단 나왔죠. 6,070원. 다시 일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6,070원. 예. 자, 저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자, 예. 요거를 보셨네요. 자, 맞습니다. 일단은 어때요? 저가 권역에서 지금 고가 권역 넘어갈 때 수급적인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하지만 비중은 크게 실지 마세요. 왜 비중을 크게 실리면 안 되냐 하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다른 여타의 이슈로 인해서 노출되지 않는 재료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재료 노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효과 자체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좋았을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효과 100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나빴을 때는 그 효과가 50점, 40점 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했던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하단의 지지 권역이 상당히 약하게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실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코스맥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스맥스를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신규로 뭐 분할 매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관 애들하고 좀 반대로 하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죠.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도 일단은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IT 기기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복제를 하거나 그러게 좀 상당히 안 되거든요. 복제가 잘.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이 뭐 깨지는 그런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적어도 12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더라도 더 올라갔을 때 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NC소프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을 16만원대, 17만원대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그 가격대에 들고 있는지는 뭐 방송에 추천했다 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두 다 아는 패턴에서 지금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세요. 기관이 이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과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가 올린 주가였어요? 기관이 올린 주가였어요. 근데 기관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가 쌍바닥 권역안에 자리가 잡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한다?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주포입니까? 지금 기관이 주포예요. 근데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돌파를 했습니까? 돌파를 못했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을 왜 그거를 지금 미련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시장의 트렌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터진다면 적대적 M&A로 인해서 터질 수 있는 재료는 있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종목군은 지금이 단기적인 꼭지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마음고생 엄청 하실 그런 자리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현대 하이스쿨을요. 네. 8만 4천 원에 30%로 지난번에 좀 샀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전망이 괜찮으면은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전망 좀 부탁합니다. 자, 일단 현대하이스코가 꾸준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인데, 아버님께서 83,000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단점은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단점이세요. 예? 비싸게 매수를 하셨다고요. 비싸게. 비싸게요? 네.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예. 기본적으로 정배열의 이격 벌어진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매수 포인트가 잘못되셨어요. 예.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시겠다라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고, 예. 매수가 정도 자리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자리대인데, 예. 지금 이게 하락 추세대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우선은 8만 원대, 8만 원, 8만 1,000원 이 자리대가 한 차례 저항 자리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덜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락수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락 추세 때 상단권역이 한 61선 자리대 있죠? 예. 요 자리대 81,000원 자리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 예. 요 자리대에서는 비중을 한번 좀 줄여주세요. 예. 비중을 줄여놓고 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한 77,000원대 이하권역으로 예. 그때 다시 이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가방 컴퍼니요. 아, 아가방 컴퍼니요? 예, 예. 자,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매도에 대한 부분이십니까? 지금 매도에 대한 제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예, 예. 지금 8,440원 잡았습니다. 아, 8,440원요? 예, 예. 뭐 그런 큰 손해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큰 손해입니다. 비중이 얼마만큼 되시는데요? 130%입니다. 30%요? 130%요. 130%. 아, 신용 들어가셨는 거예요? 네네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웃어도 됩니다. 예, 예. 네, 어떤 부분 보시고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네. 중국에서 네, 맞아요. 랑시코리아. 만주가 탔다고 네.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이제 애들 많이 논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 샀는데 예, 이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1,000원 정도 빠지니까 예,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선생님 요거를, 예, 예.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중요한 예? 거는. 중요한 건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단가가요. 예, 8,500원이시라면서요. 네, 8,440원요.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뭐 60원 차인데 지금 제가 한번 보면 일단은 랑시코리아라는 회사가 중국의 이제 그 회사인데요. 네네. 이제 이 아가방 컴퍼니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목적을 조금 가지고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가방 컴퍼니만 보면 정말 볼 게 없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자, 실적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영업이익도 꾸준히 적자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고 이 회사를 왜 랑시코리아가 투자를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네.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존에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아울렛에 가더라도 항상 아가방 컴퍼니는 있습니다. 네네. 맞죠? 그러면 그런 유통망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중국도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 랑시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입힘으로써 여기에 대한 유통망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턴어라운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까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부터 기대감으로만 봐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네.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 요 자리를 한번 보시면요. 투매가 한번 크게 나타났던 자리예요. 그래 6,900원대인데 요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또 받죠.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봉상으로 넘어갔을 때 6,920원 자리를 표시해 놓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때요? 자, 거래량이 밑에서 어떻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네네네. 치고 올라가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는 여기 6,920원대 자체를 조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저가 권역 자체 6,920원대 그리고 6,900원대까지는 조금 지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대신에 원래 이런 기업을 정석적으로 하려고 하면 적자 기업에는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 안 돼요. 예. 악재가 또다시 터져 얘네들이 주가를 핸들링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핸들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이것도 신용 물량이 초과된 물량이에요. 네네. 키움증권에서는 신용을 쓸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 종목이 지금
선생님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중국에 투자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매매 될 때까지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 하루에 말이죠 이게 예. 흔들리는 게 지옥 같다 천당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예. 요게 하루에도- 풀려야 돼요, 아버님. 예. 신용 물량 자체가 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버님처럼 130%, 150% 들이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나오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주가를 좀 더 미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아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투자할 때. 예. 정말 참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예. 보유해야 되네 그러니까. 예, 일단 보유하시고 6,900원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 물량 감사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반대 매매도 좀 나와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정전 멘토님.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고 나니 좀 눌림목 구간이 있죠. 우선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었단 말이에요. 절반 되돌림인데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삼성 SDS 상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한 118만원 자리대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상승하게 되면 127만원대 8만원, 127, 8만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4분기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서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128만원 요 자리대 좀 저항 자리대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존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골프존. 예, 골프존 괜찮은 기업이에요. 괜찮은 기업이고 지금 요 자리죠. 자, 맥점 자리 제가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5,500원, 25,000원 자리인데 그 자리 자체의 하단 근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골프존이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국 쪽의 모멘텀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골프에 대한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골프 치러 한번 나갔을 때 거기에도 뭐 연간 회원권이 6천만 원, 7천만 원씩 하잖아요, 평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요런 지금 골프존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주가 자체는 좀 더 추가적인 고성장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저희 시각이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면 자, 요 25,000원, 25,500원 요 자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지지 한번 확인하시고 매수를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일신석재. 네. 자, 일신석재 뭐 회사 참 볼 것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시세는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이거 시세는 나와도 나올 겁니다. 근데 회사가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정말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050원, 1,030원 그 자리대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던지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시세가 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테마를 탈 겁니다. 테마를 타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나 이 부분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슈적인 부분들로 한 번쯤에 시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저 1,700원짜리 때는 넘어갈 겁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되 길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고 그리고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의 말 그리고 정전 멘토님의 말씀이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정말로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